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삼 보건사학과장입니다. 김주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사무관 교육 중인 안중보건지소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윤영호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243억 1,557만 원에서 1,112만 6천 원을 감액한 243억 4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센터 보조금 지원, 지역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해 세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은 당초 267억 6,587만 9천 원에서 8억 2,464만 원을 증액한 275억 9,05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 축하 지원금 증액 및 정신응급대응 공공병상 운영사업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보건사학과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은 방수공사 집행 잔액 등 688만 7천 원을 감액한 4억 8,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은 60세 이상 고용으로 발생한 보험료 부담금 잔액 등으로 254만 9천 원을 감액한 1억 1,3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은 채용기간 조정에 따른 인건비 잔액 364만 3천 원을 감액한 1억 3,711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코로나19 백신 조달 단가 확정에 따라 3,526만 5천 원을 감액한 23억 9,6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 보조금 지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1억 1천만 원을 감액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은 3천만 원을 증액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은 656만 원을 감액한 704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자보건 지원은 출산 축하금 2억 원을 증액하여 22억 3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30만 1천 원을 감액하여 819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82만 2천 원을 증액하여 9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142만 8천 원을 감액하여 7,2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정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은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450만 원을 증액한 2억 2,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은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253만 원을 증액한 7억 6,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경기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정신응급대응 공공병상 운영사업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평택시 전용 정신응급병상 확보를 위하여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국민 마음투자 운영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246만 8천 원을 감액한 2억 8,1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은 국고보조금 부족분에 대한 사업 예산 2,749만 9천 원을 증액한 1억 6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 예산에 조정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안중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는 채용기간 조정에 따른 인건비 잔액 420만 9천 원을 감액한 1억 6,5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공중보건이 1명 감소에 따라 진료활동수당 1,52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외 공무직 근로자 보수와 보험료 부담금을 조정하여 11억 4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급식비, 여비 등에서 3,321만 8천 원을 감액하여 3억 1,3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보존 지출은 7억 5,830만 9천 원을 증액한 7억 8,0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평택보건소 세출 예산이 8억 2,400만 원 증액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추경까지 해서 275억 원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하실 예정이신데요. 좀 살펴보면 증감 편성 감액이 거의 다이고요. 그리고 증액되는 부분이 모자 보건 지원 사업이 2억이 있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그거를 예산 잡아서 반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전혀 변동이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 빼면은 거의 증액 요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평택시 재정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여실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은 것은 한 가지 이제 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라서 좀 여쭤봅니다. 그 31쪽에 보면 정신응급대응 공공병상 운영사업에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경찰서 쪽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상호 보안 체계를 좀 갖추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사업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 계획이 이렇게 좀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공모 과정이라든지 또 그러니까 운영 기관을 이제 선정하는 공모 과정이라든지 또 정신질환자를 수용을 했을 때에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여러 가지 또 따르는 또 부작용도 좀 일부 있을 것도 같고요. 그렇죠? 이게 정상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자면 좀 고위험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실지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게 송탄 보건소에는 이게 예산이 세워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예, 평택 보건소만 일단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좀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네. 어떻습니까? 네, 정신응급 대응 공공병상 운영 사업은요. 저희가 이제 관내에 정신과 병원이 있는데 낮병원 동안에 입원실이 있으나
저녁에 이제 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떤 응급으로 입원을 해야 하거나 행정을 입원을 하거나 응급 입원을 해야 할 때 사실 저녁에는 입원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 평택시 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조례를 만들었고요. 조례를 만들면서 관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세워서 12% 100%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는 이제 하반기 11월 달에 이제 공모하고 선정이 돼야지만 이제 그게 되는 거고요. 이제 병원을 선정을 해서 그 병원에서의 병실 하나를 저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4시간 저희가 입원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또 입원을 했다고 해서 평생 그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응급 입원은 3일까지만 3일까지만. 네 입원을 시키고 또 의사 선생님이 그 후에는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시설 퇴소를- 병원으로 가거나 이제 우리 그 관내 기간 동안에 병원으로 가거나.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응급으로 입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운영할 그러면 예정. 관내에 이것을 공공병상을 운영할 수 있는 네. 그런 기관이 혹시 대상 그 병원이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이제 뭐 굿모닝 병원, 성모병원, 박예병원,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정신과 전문병원, 뭐 안중백병원이라든지 송탄중앙병원 같은 데를 많이 섭외를 했는데 사실 1년에 1억을 주는 거는 밤에도 야간 당직 정신건강 전문의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도 안 돼서 다 병원에서 기피하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른데 이제 저희가 지금 아직 공모 선정된 게 아니라서 업소명을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야간에도 당직 전문 이제 정신건강 전문의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야간에도 응급 입원이 가능한 상태여서 이제 그런 병원 쪽을 공모에 선정을 시켜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했었던 것은 우리 지자체 안에서의 어떤 공모 사항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네. 예. 다른 지자체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네, 여기에서 네, 발생이 맞습니다. 되면 예. 이 관내의 공공기관이 나타나지 않으면 인근에 있는 지자체까지도 네. 공모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네, 그렇죠? 저희 관내 병원을 하려고 간담회도 한 두세 차례 하고 했는데 예. 다들 원하는 희망하는 병의원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추진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관외까지 하시는 다른 시군이나 경기도 사업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모델링해서 이게 관외로 뭐 조례까지 제정이 돼서 이게 시행이 되는데 관내가 아니라 공모를 할 때에 여기 지원 공공기관이 없어서 다른 지자체로 간다?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예. 좀 더 이쪽 관내에 있는 그런 병원 측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꾸준히 들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그 지역 할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송탄보건소 쪽하고도 잘 상의하셔가지고 네. 같이 예산을 세우시든지 뭐 이렇게 내년 본 예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으신가요?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의원입니다. 방금 이윤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업 관내 병원은 아니고 용인 쪽에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아직 뭐 시작은 안 됐지만 그러면 그 병원은 지금도 24시간 뭐 케어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 예. 상황인 거잖아요. 용인에서도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가 보죠? 최근 인근의 화성이나 용인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호 하고 있는 곳은 화성시 한 곳이고요. 용인은 경기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1호 1억 7천을 1억. 1억을 하지 않아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할
할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저희 환자를 다 이렇게 경찰이나 소방에서 데리고 갔을 때 우리 지금 입원실 다 있어서 그 응급 환자 못 받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럼 1억을 MOU를 맺으면 예. 협의를 맺으면 환자 수용도가 훨씬 높아지는 병상을 겁니다. 비워놓는 상황이 되는 네. 건가요? 예. 평택 시민분들을 위해서 네. 몇 개 병상이나 비워놓는? 한개 병상. 그러면 두 분이 가시면 어떻게 돼요? 두 분이 가셔도 두 분을 다 수용을 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가 예상한다. 협약 사항에 일단은 그렇게 늘 거고, 한 분이 입원하실 수 있는 경우가 응급 입원인 경우에는 3일밖에 입원을 못 하고, 그 이후에는 의사 전문의가 이 사람은 입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병원이나 그 자체 병원에서도 응급 입원 병상이 아닌 다른 병상에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병상을 하나는 거의 확보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산이나 이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었죠. 지금은 네, 한 환자를 케어하려고 이제 하면은 한 10몇 군데를 계속 전화로 우리 지금 무슨 환자 있는데 보낼게 그걸 이제 안 돼, 경찰이 안 돼. 담당해 왔었던 상황. 경찰하고 경찰, 소방하고가 저희- 경찰 많이 소방도 네. 같이 보건소도 같이. 그러면 이거를 우리 지역에서 소화하려면 이제 전문의가 24시간 대기해야 되는 정신과 전문의가 그쵸. 24시간 정신과 근무를 해야 전문의가 근무를 해야 되니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예산이 얼마 정도나 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상황. 의사 일까요? 인력 한 명만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고 그치, 야간에 그치, 야간에 뭐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뭐 원무과 접수팀 전부 다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사안입니다. 그 예산을 한번 뽑아 보신 적은 없으시고 화성 같은 경우가 시 자체적으로 한다고 거기 같은 말씀 주셨는데? 경우는 시 자체가 하시는데 거기 전문 병원 한 의사 선생님이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사명감을 가지고. 예, 시스템을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보건소하고 트라이를 해서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하시는 정신병원이 없으신 상태인 거고요. 용인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도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겠다 예. 하는 상황인 거고요. 네. 보충 질의 잠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지금 집계하고 있는 그 정신질환자 수용을 시켜야 되는 정신질환자가 1년 누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혹시 한 140명 이상인 걸로 이제 140명. 응급 입원이 필요한 네, 경우만요. 필요한 경우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걸 빼고 1년에 입원시키는 경우가 저 정도로 나오는 140명 정도. 월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13명 정도 나오거든요. 13명 정도. 그분들이 3일씩 입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의뿐만 아니라 전문의 한 뭐 2명이 뭐 있어야 되고 간호사 분들이 대기해야 되고 그래야 돼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예산이긴 하겠네요. 이건 국가 차원이나 경기도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서 거점화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인데 9페이지입니다. 이게 증액 사유를 적어 주셨는데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그래서 65세 이상 추계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기준은 65세 이상이었었죠. 근데 이제 이 인구수가 얼마나 많이 늘었길래 이게 6억 정도가 늘어났네요. 원래 대상이 아니요, 7천만 원 정도 늘었구나. 몇 명에서 몇 명 정도가 된 거죠? 이게 이 원래는 뭐 이렇게 자연증가분 연세가 많아지시는 거는 뭐 본예산 수립할 때 아마 가만히 됐을 것 같고 7,700만 원이 증가한 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65세 이상의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이 정도 됐기 때문에 7,700만 원이 더 증가하다고 봐야 될 건데 자연 증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평택 관할만 했을 때 그 2324절개는 2만 5천 명 정도였는데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전체로 보면은 한 2천 명 이상이 연세가 이제 높아지죠. 2,000명 정도가 더 예, 예. 이거는 외부에서 유입됐다고 2,000명 정도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이 시기에 유입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유입도 유입이지만 자연 64세에서 65세로 올라감으로 해서 지원해줘야 예, 되는 맞습니다. 것은 원래 본인 예산에 반영됐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2,000명 정도 대상이 된다. 7,700만 원이면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 11페이지에 보면 뭐 특정 병원의 이름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지역 응급의료센터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을 하는 평가인 거죠. 하향된 등급이 하향된 병원이 있는데 하향 이유가 뭔지는 알고 계신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시설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 그 당시에 점검 받을 당시에 보안 인력이 좀 미비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평가 기준 안에 그 시설과 인력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안 인력을 이게 미스가 있었나 봐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뭐 시민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이라고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평택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지역의 1형 당뇨병 환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해서 778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분들이 다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은 또 기존의 그쵸. 거를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민 의식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분들은 그거를 5년 동안 쓸 수가 있으신 거예요. 유효 기간이. 그러니까는 그 778명 중에 저희가 5년의 기간 동안을 지원할 수 있게끔 돼서 순차적으로 지원을 받으시려고 또 모아놓고 오시는 분들 아니면 그때그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충분히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속 혈당 측정기나 인슐린 자동 주입기 두 가지를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이 두 가지는 한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매를 해놓으면 세트. 네, 그러니까 구매를 해놓으면 그냥 쭉 이제 쓰시는 거라 또 계속 매년 신청하지 않는 나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이외에 새로 뭐 이렇게 내가 부족한 거를 구입하거나 이럴 수 있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정해져 있는 항목으로만 지급이 되는 거여서 다른 기기나 그런 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게 아니 이 두 가지만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있는 분들은 이제 추가로 예산을 아니죠. 소모품, 소모품. 그 침 같은 거는 네, 네. 그거 영수증 갖고 오면 계속 그거에 대한 건 지원한다. 지원해 드립니다. 근데 있는 분들은 뭐 네네. 굳이 추가로 지원을 그렇죠. 신청을 안 기기를 하고 안 사시는 게 기기가 제일 비싼데 기기를 안 사시는 거. 그래서 좀 금액이 절반 정도가 이제 남은 상황이 됐군요. 정신질환자 응급병상 보존료 방금도 여쭤봤는데 이게 계산을 62일로 계산을 해 주셨어요. 올해 두 달치? 총 예산액은 1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11월, 12월 요때 분만 우선 올린 겁니다. 공고하고 잔여 일부터 사업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11월부터 네네. 가능하겠다. 네, 두 달치만 예측해서, 예. 1억 7천. 1억입니다.
아, 1,700만 원. 1,700만 아, 원 1,700. 지금. 예.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잘못 봐서 제가 계속 1억 7천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나 봐요. 이 33페이지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감해 버렸나 봐요. 예, 일괄 감액됐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정권 똑같이.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해 버렸나 보죠?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돈이 다른 데 쓸 데가 많아서 이쪽에서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정신건강 관련된 다른 사업이 뭐 만들어진 사업이 있나요?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뭐 금액이 추가되는 건 아닌데 전체적인 예산 자체를 지금 많이 감액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신건강이랑 치매 관련된 사업들도 일괄 감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서 예, 예. 이렇게 막 감해도 되는 이게 사업이 막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근데 지금 이거는 여태까지 진행됐던 것만 유지하고 사업을 일몰해야 되는 상황. 아직은 뭐 전액이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몰은 아니고요. 예, 이제 뭐 더 확장하거나 이러긴 지금 현재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시민들이 호응이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34페이지에 심리 상담비를 8만 원 3,516건 해서 2억 8,100만 원 정도를 남겨 주셨는데 이미 25년도에는 3,559건을 예. 하셨어요. 지금 지금 예산만 가지고도 부족한 상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지금 뭐 8회기를 이제 하셔야 되니까 뭐 5회나 3회 이렇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 진행을 하시지만 새로운 분이 1회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는 좀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3,559건이 진행이 됐는데 6,200만 원을 줄여도 그 나머지 사업은 마무리할 수 있어요? 뭐 5회차까지 하셨고 3회차 남았다. 4회차까지 겨우겨우 마무리한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감하지 않으면 우리 시 차원에서만 감하지 않으면 이게 국비 사업인가요? 예, 국비입니다. 국비를 깎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감해야 되는구나. 안 그러려면 11호 자체로 세워야 되는 사업이라 그러기에는 또 너무 우리 시 재정도 그러니까 아니 왜 자살률이 많냐고 물어보시는 대통령께서 이런 사업들은 왜 줄여요? 참. 치매 부분이랑 정신건강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확 줄여버리니까 국비를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다 국비 사업인가요? 치매도? 알겠습니다. 나머지 저희 의원님들이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아까 지역 응급 의료센터 평가 결과 최진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할까 했었는데 근데 그 보안 분들이 안 계신다고 이게 등급이 2단계나 내려갈 수가 있나요? 이게? 기준점에 네. 평가 기준점에 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인력 부분이나 시설 부분은 좀 강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 병원에서 그런 보완점 하면 다시 내년 25년도 평가 때는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네. 저희가 병원하고도 충분히 또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네, 네.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